까만입니다. 더 시장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나스닥 종합만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것이죠. 낮게 나왔음에도 장 초반에 상승을 뒤로 갈수록 모두 반납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CPI가 나오기 전에 멤버십 회원님들께 미리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일은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야 되지만 비슷하게만 나와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유지하고 CPI 발표 후 상승하면은 본장의 반납이 예상됩니다. CPI 발표 후 상승이 오면 보합이거나 약수익인 종목들은 분할 매도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시나 CPI 발표 후 기술적 반등을 했었으나 장 막판에 모두 반납을 하고 음전으로 마무리한 상황. 반도체만 그나마 살아있어서 추가적인 급락은 막아줬다. 현재는 꾸역꾸역 반도체로 버티고 있는 시장. 재미나이에게 최근 10년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나스닥 수익률을 물어봤습니다. 승률은 지난 10년 중 6번 하락, 4번 상승, 평균 0.3% 내외인데 16년과 18년의 큰 반등이 평균을 높였을 뿐 최근 5년 중 4년은 약세였다. 계절성으로 2월은 역사적으로 1월 효과가 끝난 뒤 숨고르기 하는 시기로 알려졌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다음 주도 제미나이는 통계적으로는 좋지 않은 한 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당신의 계좌를 구해줄 영상 8번째 시리즈로 하락장에서의 트레이딩 방법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하락장은 아닌데 추후에 어쩌면은 하락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그 상황이 왔을 때 공부를 하면 이미 늦어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자는 차원에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때에 맞는 시기적절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밖에 다른 멤버십 영상도 반복 시청하면은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은 유료이기 때문에 그 유료에 걸맞는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36, 기어코 익스트림 피어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왕 망가뜨린 거 끝까지 한번 망가뜨리고 탄력을 받아서 오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설프게 계속 요렇게 가면은 주가는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고통의 기간만 길어지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차라리 확 내렸다가 확 오르는 게 지난 4월 이후처럼 그게 낫지 않겠느냐. 제일 최악이 계속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끝없이 내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요게 낫다. 빨리 익스트림 피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덴콜 옵션 0.79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푸덴콜 옵션이 0.8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 지점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지점에서 산 물량들은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수익권이 오는 물량이 될 수가 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키움전사의 매수 현황에서 숏이 없습니다. 숏이 없으면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다. 왜냐? 월가의 세력은 개미들의 숏을 태우면서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현재는 모두 다 롱에 집중하고 있는데 월가의 세력이 주가를 올려줄 리가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가장 위험한 주식 손대지 마세요. 다음 주 어닝 발표는 주요한 기업을 체크를 해드렸고 그나마 추세가 살아있는 ADI,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추세가 죽어버린 피그마, 카바나, 오픈도어, 그리고 현재 괜찮은 주식 월마트 발표가 있네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이 두 종목이고 나머지는 추세가 죽어있는 종목. 추세가 죽어있는 종목은 실적 호조로 급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거예요. 한번 죽은 추세는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다음 주 수요일정입니다. 일단 월요일은 모두 다 알다시피 휴장이고요. 화요일은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번 FOMC 회의에서 추후에 추가 금리 인하 횟수와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되었나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횟수와 시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빠르게 다가와야 죽어가는 나스닥을 살릴 수가 있다. 어정쩡하게 7월 달로 하거나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기조로 나오면은 나스닥에 추가적인 급락이 예상되어지고요. 금요일에는 PCE 물가지수, CPI보다 현재로서는 그 중요도가 좀 낮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인데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나스닥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PC가 낮게 나와도 나스닥을 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발표이고요. 현재로서는 다 포기하고 나가야 그래야 나스닥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느냐 아니면은 포기했다가 다 죽으면은 다시 들어오느냐 선택할
지점인 것 같아요.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2월 2주차는 마이너스 1.27% 하락. 그렇게 힘들었는데 1.27%밖에 안 내렸어요. 우리가 개별 종목보단 그래도 지수 투자를 포트의 큰 비중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극도로 많이 벌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조정장에서 계좌를 그나마 방어해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지수입니다. 개별 종목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죠 지금. 하지만 지수는 고작 1.27%, TQQQ라고 쳤어도 한 4, 5%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다. 최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5.51%, 주봉의 20선을 이탈했습니다. 25년 4월 관세빔 이후 상승장이 시작된 순간부터 주봉의 20선을 확실하게 이탈했을 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주봉의 20선을 이탈한 것이죠. 이 상황이 절대로 관가에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도 20선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탈하고 추가적인 약세의 장 그리고 4월 관세 빔이 있었죠. 지금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월봉을 봤을 시 지속적으로 경고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나스닥의 5월선, 빨간색 5월선을 이탈을 했어요. 물론 월봉이기 때문에 2월 말일까지 어떠한 급반등 상황이 와서 월 마감봉으로 다시 이 빨간색 5월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월 마감 때까지 나스닥이 5월선을 회복 못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진다. 다음 달도 이러한 캔들, 이러한 하락의 추세, 그런 추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스닥 QQQ 월봉이 5월선을 이탈하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다음 달도 약세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다 쏟아 부을 때는 아니다. 환율도 121선을 지지했지만 환율도 내리는 추세. 국제 유가는 한 이틀간 하락을 했지만 21선을 지켜주는 흐름. 국제유가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선을 이탈하면은 조금의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만 21선을 지지해주면은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고 미국 주식에 상승세를 억누르게 된다.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은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겠죠.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21선 계속 지지해주면서 21선만 터치하면은 튀어오르고 있어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빅스 지수의 주봉인데 주봉의 51선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의 추세가 컨펌이 된 것 같아요. 금요일에 UDT방에서 유빅스 단타를 했었는데 장초반에 빠르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랬다. 빅스가 내려오더라도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은 미국 주식의 추세적인 상승은 없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하락의 추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주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 초록색 선은 대상승 추세의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의 이 하단선, 보라색 선은 주봉의 51선, 주봉의 추세선이죠. 보라색 선이 깨지면은 나스닥의 하락장 확정, 빨간색 선은 피보나치 되돌림의 라인, 초록색 선이나 보라색 선이 깨지면서 하락의 확정이더라도 피보나치 되돌림, 이 빨간색 선에서는 데드캣이 나오는 지점. 언젠간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다 그어놨던 선입니다. 다 깨부시고 내려갈 것 같네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다 깨부시는 게. 그래야 남아있는 현금 비중으로 매수를 해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제일 최악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무도 돈을 벌 수가 없어. 차라리 그냥 확 내렸다가 올라주는 게 짧은 기간 동안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금 비중을 태워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명확하게 하락의 추세이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어딘가에서의 지지를 받을 텐데 그 지점이 현재로서는 전저점 그리고 201선에 있는 것이죠. 전적점까지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5%, 201선까지는 마이너스 3%. 일단은 저는 201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받아볼까 해요. 지수 상품이요. 201선까지의 조정은 매우 당연한 조정입니다. 매년 나오는 조정이에요. 상승장이더라도. 그런데 20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락장 인정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은 할 때는 하더라도 201선에서 매수를 받고 주봉 마감 기준으로 201선 확실하게 이탈하면은 손절 나가야겠죠. 201선 이탈하면은 하락장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엔비디아 또다시 이 상승의 채널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을 이탈. 엔비디아는 그냥 횡보디아로 변신했다. 실적 발표가 남아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 좀 올려줄 거라고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 채널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다시 이 채널 밑으로 떨어지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이 오면은
쏙슬로 데일리 단기 매매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반도체 추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유일하게 미국 주식에서 추세가 죽지 않은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수익을 내야 된다는 사람들은 빅테크가 싸다고 줍줍하기보다는 장기 투자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당일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은 반도체로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게 성공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맛이 같다. 21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맛이 같습니다. 21선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촉수 엄금.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일단 갖고는 있습니다. 평단이 낮기 때문에 좀 갖고는 있다. 항상 매수는 극도의 공포의 구간에서만 해야 된다. 테슬라는 특히요. 빅테크의 몰빵 종목 FNGS 미치도록 하락의 추세.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RSI는 30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면은 과매도라고 불러요. 좀 과한 매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저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 과매도라는 거죠. 이때도 RSI 30 이하를 기록하고 단기적인 반등이 왔지만 최저점이 아니었죠. 한 파 더 남아 있었고 이때도 RSI 최저점이었지만 한 두 파 정도 더 남아 있었고요. 기술적 반등은 왔었네요. 때문에 FNGS의 현재 시점은 이 지점이 최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이렇게 주고 다시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이죠. FNGS의 주봉을 켜보면은 추세 지표인 슈퍼트렌드가 주봉상 셀로 마감이 됐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22년 하락장이 시작될 때 셀이 떴었고 24년 엔캐리 청산 때 잠깐 셀이 떴었고 관세 빔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셀이 떴었고 굉장히 좀 드문 현상입니다. 그만큼 빅테크가 추세가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셀이 뜬 후에 바로 반전을 시도한 역사가 엔캐리 청산 때 급락 이때밖에 없었다. 셀이 뜨면은 추세적인 하락이 몇 주간 또는 긴 시간 동안 펼쳐졌었다. FNGS나 FNGU의 보유자분들은 그 돈이 바로 좀 써야 되는 돈이거나 급락에서 추가적인 물타기를 할 돈이 없거나 장투의 성향이 아니시거나 그러면은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물타기를 섣불리 결정하셔서는 안 되고요. 구글은 일봉 추세 이탈 사요나라. 애플도 일봉 추세 이탈 사요나라. 아마존은 최저점 갱신 사요나라. 메타도 마지노선 이탈 사요나라. 넷플릭스는 약간의 반등을 했지만 이미 많이 내려서 의미 없는 반등 사요나라. 그리고 빅테크 하락의 주범 마이크로소프트 사요나라. 다 사요나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추세 지표인 슈퍼트렌드를 켜보면은 월봉에 셀이 떴어요. 물론 2월 달에 아직 마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2월 마감 기준으로 이 셀 라인 위로 한 404불 위로 다시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하면은 이 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월 마감인데도 여전히 404불 밑으로 잠기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월봉 셀이 확정이 된다. 일봉 셀이나 주봉의 셀은 그럭저럭 시간을 버티면은 해결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몇 달간 주식장 안 보면 되니까. 그러나 월봉에 셀이 뜬다. 그러면은 몇 달간 주식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주식을 안 봐야 될 수도 있다. 왜냐? 한 달에 캔들이 한 개니까. 그 추세가 깨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매 영상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지 말라고, 요거 안 된다고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월봉에 셀이 떴던 적이 언제냐? 요때. 닷컴 버블. 캔들이 이래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셀이 뜨고 한 30%더 내렸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때도 이미 많이 내리고 셀이 뜨고 나서 한 40%더 내렸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22년 하락장. 이때도 이미 많이 내리고 셀이 떴죠. 그런데도 추가적으로 한 20%더 내렸다. 그리고 현재 이미 많이 내렸죠. 싸 보이죠? 잘 들어요. 싸 보이죠? 이미 30% 내렸어요. 근데 셀이 떴다고. 그러면 월봉의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약세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300달러 초중반까지 열릴 수가 있다. 이 시나리오는 2월 말일자까지 404불을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 월봉의 슈퍼트렌드 셀이 사라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월 말에 404불을 회복해주면 이 시나리오는 없어져요.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월 말까지 버틴겼는데도 월봉의 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마소를 포기한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 혹시나 레버리지를 써서 현재 큰 손실이다. 그러면은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반등의 물량을 줄여야 된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 영상을 올려드렸다고 했죠.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미 상황이 펼쳐지고 나서는 늦다. 솔직히 말하면 반도체 종목 빼고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반등이 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될 확률이 크고요.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 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시기에 수량을 모은다고 생각하시고 본주로 모아가시는 구간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빅테크를 이럴 때 사지 언제 삽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자신의 노동소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 근시일 내에 수익을 볼 생각보다 수량의 매집에 집중하겠다. 사실 그것이 투자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거고요. 다만 그 기회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당장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빅테크를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CPI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서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코인의 반등이 일어났죠.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단기적인 매수세인 것 같습니다. 코어위브 최근에 급락에서도 코어위브는 별로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세력이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21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긴 한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트라이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 엣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면서 버팅기고 있는 좋은 종목. XIFR 볼린저 밴드 둥둥 이어서 단기 매매자들은 수익 실현하라고 멤버십에서 말씀드렸고요. 멤버십에서는 이 라인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잠복해 있다가 최근 상승을 맞았다. 주봉상으로 봤을 시에 제가 보기에는 턴 어라운드의 초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투의 성향이신 분들은 또다시 하락을 해주면은 51선 근처 여기까지 내려주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다. UNH 극도의 공포를 보여주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이후의 가격 요 라인까지 올라와 주긴 했어요. 내려오는 추세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중앙 21선까지 추가적으로 21선 터치하는 이러한 단기적인 데드캣이 나올 수 있는 지점. UNH를 혹시 보유 중이시라면은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때 비중 줄이셔야 되고요. 다시 21선 올라타면은 그때 다시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급등락이 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이 주식 좀 한다, 차트 좀 본다 그런 사람들만 초단기 트레이딩으로 데일리 단타나 그런 걸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오히려 빅테크보다 단기적인 수익을 꼭 내야 된다면 중소형주 데일리 단타로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상황. 네비우스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도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한 92달러까지 내려와 주면은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이언티픽 CORG 이 종목도 추세가 살아있다. 레이즈 AMD와 엔비디아를 기초 자산으로 한 ETF예요. 현재 201선까지 좀 내려와 있다. AMD와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받아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201선까지는 다시 확인 사살을 하러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BTGD 비트코인과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거라고 믿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좀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하나만 모아가지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일요일 현재 약간 하락 중 급등을 하다가 21선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러나 21선 터치 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21선 이탈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1선까지 내려와서 지지받는 흐름을 보고 있다. 왜냐면은 미장이 안 열리니까. 테더의 도미넌스와 코인의 흐름은 반비례다. 비트코인은 지난 급락 이후의 급반등 그 라인까지 일단 올라와 줬어요. 금요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세하게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를 뚫어내려면은 뭔가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야만 가능하다. 일단 가능성 있는 지점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에 터치하는 순간까지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코인이 이제 찐 반등이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단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찐 반등은 주봉상 21선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리는 초입 이게 찐반등이에요. 지금 여기가 찐반등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가 찐반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주봉의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차트상으로는 아직
찜 반등의 시그널은 없다. 클랄리티법이 언제 정확하게 확정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재료가 확실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찜 반등은 좀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양자 역학 투자법으로 천분할로, 여기서 천분할을 좀 시작했어야 되는데 천분할로 진짜 최악의 경우의 수인 30K까지 내려올 것을 각오하고 초분할 매수를 실시한다. 지금 좀 반등이 좀 온 것은 오히려 초분할 매수자에게는 좀 악재다.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단타 단기 매수자들에게는 지금 행복한 순간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끝없이 내리는 것은 없다. RSI가 이렇게 과매도면은 데드캣은 나온다. MACD 양봉이던데요. 그 하락장의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한 영상이 바로 금주의 멤버십 영상이고요. 인베스팅의 반짝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55% 할인을 하고 있고요. 더 시저 링크로 가입하면은 여기서 다시 15% 할인을 추가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0일까지고요. 멤버십에서는 UDT에서는 단기 매매로 이 힘든 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누구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장기 투자라는 것은 겨울도 맞고 여름도 맞으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장기 투자인 것이죠. 모두 힘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은 조절할 수 있지만 투자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지금까지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런데 계속 모르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